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이 저점은 저점대로 계속 지금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의 추세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번 주만 지금 잠시 이제 조금 12만 원 라인에서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사실 이 현대로템을 보시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매수하자니 뭔가가 무섭고, 또 매수를 안 하자니 아쉽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12만 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도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게 주식을 제가 그냥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중간에 올라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저는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있죠. 눌렸다가 올라갈 때 여기 네모칸 구간을 좋아하고 만약에 제가 이 네모칸 구간에서 못 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직전에 돌파할 때 제가 또 매수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이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항상 주식을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면은 또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무서워서 못 샀고 올라가면은 사장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제가 사면은 이제 눌림 조정을 주니까. 근데 주주분들께서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던 게 뭐냐면 그래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말고 차라리 떨어졌을 때 사자. 근데 떨어질 때 이제 언제 사냐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차라리 그러니까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조금은 아셔야 되는 게 현대로템이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제가 현대로템을 이제 검색을 할게요. 이제 밑으로 가가지고 현재 현대로템의 연간에 대한 실적표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꾸준하게 사실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저는 바로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보통 그냥 제조회사 그냥 장사가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5%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장사를 잘 하는구나 라고 벌써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두 자리에서도 거의 뭐 16%까지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계속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구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딱 세 가지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게 현대로템은 원래 철도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 다음이 방산이었었고 그리고 요즘 새롭게 계속 투자를 하는 곳이 바로 수소 쪽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슈가 되는 건 지금 현재 방산에 대한 이슈로 지금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수소 쪽으로도 또 한 번의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니까 저는 눌림목에 왔을 때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눌림목이 또 끝나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물론 좋고요. 제가 현대로템을 91,700원일 때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시 영상 보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 제가 촬영했었던 거잖아요. 9만 원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양봉의 캔들 그리고 거래량이 실릴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현대로템의 매수에 대한 사인을 제가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번에도 9만 원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면은 이 위에 10만 원 구간에 또 매물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당시에 요 9만 원의 가격대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은 바로 10만 원 구간까지 이제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요때 제가 영상 촬영한 거거든요. 분명히 하락 추세였잖아요. 근데 요 9만 원 구간에서 정말 신기하게 거래량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주분들한테도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실 거면은 차라리 이 반등 나오는 걸 한번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요. 얘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주주분들 구독과 좋아요 딱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매물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 1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얘기를 드리면은 이것도 잘 좋은 거니까 가져가세요, 주주 여러분들. 이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이렇게 눌림 조정을 꼭 줍니다.
근데 이 눌림 조정을 줄 때 보통은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까지 밀려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만약에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본 거예요. 5월 9일 날 같은 경우 막 올라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양봉해서 안 따라갑니다.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기서 조정의 흐름이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매수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조정의 흐름이 주면 그거를 놓치지 말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도 이제 눌림목이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다라는 점. 그리고 60분 봉상으로 갔을 때도 제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이미 다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 현대로템은 조만간에 이제 신고가까지 또 돌파의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도는 어떻게 하냐면 주주 여러분들 우리 단순하게 합시다. 이 올라갔을 때 이 5월 9일 날 이 최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욕심을 내려놓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매도하자라는 거예요. 매도. 이게 최적의 매도 타이밍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얘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거 모습 확인하고 매도하자. 이렇게 제가 좀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실 시기가 아니라 매도를 준비하는 시기. 그러면은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눌렸을 때 또 매수를 해야겠죠. 제가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싸게 물량 잡으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셨던 분들은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뭐 가져가시면 되죠. 어차피 수익권인데. 근데 항상 조금 애매하게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저는 이 파동을 공략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니까 매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눌렸을 때는 또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파동만 공략하더라도 주주 여러분들 요 놈들의 수익이 복리로 늘어나는 거를 아마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제가 그 기법 하나 좀 보시고 제가 현대로템 설명을 좀 이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급을 보면서 제가 최종 정리를 해드릴 텐데 최근에 현대로템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5월 20일부터 지금 수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수급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렇게 수급 같은 거를 보실 때는 시야를 넓게 가지고 보시면은 훨씬 더 아마 매매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급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신고가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